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으로 봐야 조기 유학이 제대로 보인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영어 습득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오늘은 조기 유학의 경제적인 측면에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비용은 1년에 최소 1억 이상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아이 혼자 보내는 경우는 이거보다 좀 적게 들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지 캐나다에 와서 보니 아이 혼자 보내는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상당히 많은 이제 외로움을 겪을 수 있고 조기역도 좋지만 가족 간의 그 유대가 약화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와 부모, 많은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오시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 무상교육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자격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은 무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내용을 만들 생각입니다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그 랭귀지 스쿨 같은 데 다닐 수 있는데 그거 역시도 만만치 않고요. 그게 1년 이상 지연이 되면 길게 되면 이제 컬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컬리지에 입학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도 소홀하게 되고 학교 수업에도 소홀하게 되는 굉장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경우는 최근에 계속 수업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18,000달러 정도로인 걸로 물론 교육종 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료에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가 같이 오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부모님의 희생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생계에 관한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른 또 이게 이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비용 얘기만 다시 말씀드리면 뭐 렌트, 수업료 아이 한 명당 2천만 원 정도죠. 렌트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뭐 최소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생활비, 차량 유지, 이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달에 1년에 200만 원이 최저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식비, 3인 가족이 간단한 외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달러는 나온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1억 이하로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인데요. 조기유학은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최소 3년입니다. 이 최소 3년이 처음에는 뭐 1년, 2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3년에서 5년, 5년, 7년 정도 걸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1, 2년 와가지고 1, 2년 안에 영어가 크게 느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인 위주의 학교 그리고 한국인 또 동양인이 별로 없는 학교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이상적인 학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나 매우 인원이 적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캐나다든 미국이든 최근 이민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가보면 백인은 3분의 1 정도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도, 중국 쪽이 많은데요. 그쪽은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민의 역사가 길다 보니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네이티브라고 볼 수도 있고 네이티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백인이 거의 대부분인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는 어디에 있느냐? 아주 시골이나 뭐 동양인들이 거기에서 잡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백인이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 가면 그 교실 이외에 뭐 인프라 그리고 그런 쪽은 아무래도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도 귀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여기와 한국의 학기가 먼저 다르고요. 9월 학기 다 아시겠지만 3월 학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맞춰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또 맞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어정쩡한 나이에 뭐 미들스쿨이나 이쪽에 이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매우 심한 그 경쟁적인 수험 환경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힘들게 설득해서 한국에 간 경우 아이들이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을 이제 불평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이제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도 상당 부분은 캐나다든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적인 손해,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손해, 학업적인 손해가 다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처음에는 단기 뭐 한 1년, 2년, 물론 1년 이하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오신 분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기 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의 경우는 이러저런 고민하다 보면 3년, 5년, 5년 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처음에부터 5년을 상정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이라고 해도 간단하게 비용은 5억에서 7억, 조금 길어지면 10억,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나오는 곳이죠.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는 그래도 해답이나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5년에서 7년의 조기 교육이면 7억 정도 든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그럴 거면 집이나 사놓을 걸, 그럴 거면 테슬라 주식이나 사놓을 걸,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이제 문제의식이죠. 그렇다면 조기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안 하는 방법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교육을 결정하셨다면 주택이나 주식을 구입해둔 그 수익률을 상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나 많은 이제 방법과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유학으로 와서 5년 전후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영어만 배우고 간다. 그건 저는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습득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거라도 해야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많지만 영어 자체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는 조기 유학,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나마 주식이나 주택을 사둘 걸 하는 후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정확하게 뭐냐?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공통된 이제 방향 중에 하나는 이 대학, 그리고 대학 이후의 커리어 디벨롭먼트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조기 교육,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대학 진학과도 연결이 되고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 취업, 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는가에 대한 일관된 방향과 정확한 루트를 제시하면서 조기 유학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조기 유학의 경제적인 측면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기 유학은 영어 교육에만 뭐 포커싱을 두는 것은 현명치 않고 그 이후의 과정, 대학지나 커리어 등과 연관지어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